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아직도 간간히 낮과 밤을 구분하기 힘들게 하는 먹구름이 굵은 빗방울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3월이 지나면서 우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는 먹구름을 보면서 마치 최근 세계 경제의 흐름과도 유사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노력, 주간 경제 동향과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지난주 4월 3일 미국 노동부의 3월 고용 동향 발표가 있었습니다. 비농업 부문에서의 신규 고용이 12만 6천 명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2013년 12월 이후 최저치이며 지난해 2월 이후 12개월 연속 20만 명 이상의 신규 고용 기록이 멈춰선 것을 의미합니다. 신규 고용 월 20만 명이라는 숫자는 미 연방준비제도, 즉 FRB가 고용시장 회복을 가늠할 때 기준으로 삼는 숫자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미국이 강력한 경기 회복세를 보여주었던 고용시장 랠리가 멈춰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미국은 달러화 강세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제 유가 하락으로 지난해 이후 강한 회복세를 보였던 각종 경제 지표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일시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 빠지는 것은 아니냐 하는 우려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6월 이전에 단행될 수 있다는 예상이 점차 멀어지고 있으며 하반기 이후에나 인상할 수 있으리라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4월 8일 수요일에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의 회의록이 공개되었는데요. 일부 위원들이 6월 금리 인상을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장은 다소간의 동요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반된 소식들이 교차하던 상황에서 한 주 동안 주요 지표들의 움직임은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루피아화 환율은 4월 9일 미 달러당 12,905루피아로 전주 대비 미 달러당 99루피아 하락, 즉 0.76%의 평가 절상을 보였습니다. 월요일인 4월 6일 미 달러당 13,000루피아 아래에서 마감한 이후 줄곧 하향 안정화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3월 취업자 수가 발표되었고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늦춰질 것이라는 예측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달러화 약세가 이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월 9일 미 달러당 원화 환율은 1,091원으로 전주 대비 2.8원 하락 마감했습니다. 월요일이었던 4월 6일 1,084.9원을 기록한 이후 다시 반등하여 1,091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4월 9일 100루피아당 원화는 전주 대비 0.04원 상승한 8.5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루피아화 대 원화의 환율이 소폭 움직임을 보인 것은 각 나라의 내부 사정보다는 글로벌 달러화라는 공통의 외부 요인에 힘입은 까닭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4월 9일 7.35%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1%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소폭이긴 하지만 지난주 이후 줄곧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입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전주 대비 45포인트 상승한 5,50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4월 7일인 화요일에는 조코위 대통령이 주식거래소를 깜짝 방문했는데요. 때마침 당일에 5,523포인트라는 역사상 가장 높은 지수로 장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거래량의 경우는 하루 평균 약 5조 8천억 루피아를 보이며 전주 대비 다소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4월 8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3월 말 인도네시아 외환 보유고를 발표했습니다. 1,115억 5천만 불로 전월 말 1,155억 3천만 불 대비 39억 8천만 불 줄어든 모습입니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중앙은행의 환율 방어를 위한 시장 개입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외환 보유고는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6개월치 수입 결제 및 외채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규모로 3개월치 이상을 요구하는 통상의 권장치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감소폭은 월간 기준 거의 최근 2년 동안의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이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루피아화 약세를 용인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루피아화의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외환 보유고는 계속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월 말 외환 보유고 발표로
중앙은행이 마냥 약세를 바라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3월에 보인 외환 보유고 감소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총액 기준으로는 크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순액 기준으로는 그리 큰 감소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액수가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예치해둔 달러 수합 또는 달러 표시 예금까지를 포함하는 총액 기준으로는 감소폭이 커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중앙은행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체 보유분만을 계산하는 순액 기준으로는 그 감소폭이 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BNP 파리바의 이코노미스트인 필립 맥 니콜라스는 외환 보유고 규모가 아직 큰 감소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3월에 보인 외환 보유고 감소치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상수지가 여전히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루피아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가 중요하다라는 표현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인 듯합니다. 국가의 주요 리더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보면 앞으로 어떤 정책 또는 국정 운영이 펼쳐질지 단서를 잡을 수 있기도 합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지난 4월 7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주식거래소, 즉 IDX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정부 정책의 후퇴에 대한 실망감을 불식시키고 시장에 자신감을 불어넣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최근 조코이 정부는 각종 개혁 정책의 후퇴와 부처간 홍선을 빚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외국인 비자 면제 정책, 위헌용 관용차 규정, 인터넷 검열, 도로 통행료에 대한 세금 부과, 예금 원천세 신고 방식 등과 관련하여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조코이 대통령이 방문한 4월 7일에는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인 5,52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루피아화도 그 전날인 월요일부터 미 달러당 13,000 루피아 아래로 떨어지면서 강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이날 올해 주가지수가 6,000까지도 올라갈 거라고 기대됩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확신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본격적으로 정부 예산이 집행되면 경제는 더 힘차게 날 수 있을 테고 이는 루피아화 가치도 끌어올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식거래소 방문에 앞서서 조코이 대통령은 국영전력회사인 BLN을 방문했었습니다. 5년 안에 35,000메가와트 규모의 전력 생산 능력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음에도 조코이 대통령은 BLN 임직원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난 8년 동안 1만 메가와트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5년 안에 35,000메가와트를 늘리겠다는 계획이 현실을 무시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다. 모두가 힘을 합해 도전한다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바땅 지역의 석탄 화력발전소 계획이 다시 재개된다는 소식을 언급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업가 출신의 대통령이 펼치는 노력들이 국가 경제의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조코이 대통령의 연내 종합주가지수 6,000포인트 달성 언급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통령보다는 좀 더 신중하고 보수적인 예상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캐피탈 시큐리티스의 앤드류 알가도 수석 애널리스트는 조코이 대통령은 그의 재정 정책들이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나타내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력은 긍정적이고 목표 달성도 가능합니다. 다만 국제 유가와 물가 수준의 하향 안정세가 유지되고 무역 수지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여러 상황들을 살펴볼 때 올해 지수가 5,850선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코린도증권의 레자 뿌리안바다 분석실장은 대통령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 예상을 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인프라 개발의 속도를 좀 더 낸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청사진을 내놓긴 했지만 아직 실행된 것을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그의 여러 가지 공약들이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코린도 증권에서는 올해 5,700에서 5,8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꼽으라면 무엇보다도 경상수지 적자와 루피아화 약세를 들 수 있습니다.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공항, 항만, 고속도로 및 철도 등 기관망의 확충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올해 들어 종합주가지수 상승폭이 5%를 보였지만 건설 부동산 관련 부문의 주식은 13%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전파하려는 긍정의 에너지,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여러 전제 조건의 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전문가들. 시청자 여러분은 어디에 더 눈길이 쏠리시는지요? 인도네시아에서 유망한 산업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산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앞서 건설 부동산 부문의 산업을 유망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항, 항만, 철도, 도로 이런 개발은 국가 네트워크 확충, 즉 물류망 개선이 목적입니다. 지난 수요일 영국 소재 트랜스포트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물류연구소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물류 시장이 2019년까지 정부 육성책에 힘입어 지금의 2배 이상, 많게는 3배까지도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국내 및 국제 복합 물류 시장이 현재의 31억 불 규모에서 2019년 99억 불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연구소의 마이클 킹 아시아 부문장은 인도네시아는 잠재력이 높습니다. 토지 가격과 임금이 아직 낮은 수준이고 큰 내수 시장과 인근 아세안 국가들로의 접근성도 좋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대체할 만큼 생산 기지로서의 매력도가 높습니다. 적정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발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직 물류 부문에 있어서 이웃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열의한 수준입니다. 세계은행, 즉 월드뱅크의 2014년 물류 성과 지수에서 150개 국가들 중 53위를 차지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25위, 태국이 35위를 했고 심지어 베트남도 48위에 랭크됨으로써 인도네시아는 베트남보다도 뒤처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선거에서 내세웠던 공약 중에는 인도네시아를 글로벌 해운 산업의 축으로 육성하고 거대 도서국가인 인도네시아를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교통 네트워크를 확충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배에 이르는 226억 불을 책정해 두었습니다. 그 외에도 마이클 킹 부문장은 운송 부문에 있어서 민간 투자가 부족합니다. 국영 기업들이 여전히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비효율성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민간 업체들이 진입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인도네시아는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속한 재정 정책과 민간 기업들의 투자 증대는 루피아화의 가치를 높이면서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이고 사업 여건이 좋아져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시하는 전제 조건들이 무엇이 있는지, 얼마나 현실에서 실행되고 있는지를 눈여겨보시면 내일을 좀 더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난주 세계 언론 매체들을 분주하게 만들었던 사건들 중 하나는 이란 핵 협상 타결 소식이었습니다.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은 스위스 로잔에서 8일간의 협상 끝에 이란이 핵 개발 활동을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지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조치가 국제유가에 미치는 영향으로 향후 배럴당 15불의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란은 중동 국가들 중 인구와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인구 약 8천만 명, GDP는 4,029억 달러로 세계 18위 규모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벌써 건설, 항공, 해운 등 관련 주가가 수혜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북핵 문제도 하루빨리 해결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으로 남북 간 경제 협력 강화와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은 지금 꽃이 피는 봄날입니다. 정치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 훈풍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